혹시 기침이 오래가고 몸살처럼 으슬으슬한데도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며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특히 열이 조금 나고 가래가 끓으며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돼도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하고 병원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 폐렴은 초기에 감기와 매우 비슷하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냥 감기라고 생각한 채 시간을 보내버립니다.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폐렴이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문제는 폐렴이 심해지면 숨쉬기 자체가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실제로 고령층에서는 폐렴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입원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무서운 건 초기에는 단순 피로감이나 감기처럼 보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폐렴이 왜 위험한지, 감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가 심해진다면 폐렴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감기도 기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폐렴에서는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가래 양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누런 가래나 진한 가래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또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쉬기가 답답해지는 느낌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.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면 원래 기침 오래가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폐렴은 폐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호흡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밤에 기침이 심해지고 누우면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몸 상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숨이 차고 쉽게 지친다면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. 폐렴이 생기면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평소에는 괜찮던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또 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.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를 단순 체력 저하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폐렴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특히 고령층에서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열보다 더 무서운 건 몸 상태가 급격히 무너지는 변화입니다. 많은 분들이 폐렴이면 반드시 고열이 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한 열이 없는데도 폐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히려 몸이 축 처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기운이 빠지는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갑자기 멍한 느낌이 들거나 평소보다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어르신들은 고열 대신 의식 변화나 무기력감으로 폐렴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문제는 가족들도 기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몸이 감염과 싸우느라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입니다. 가슴 통증과 숨 쉴 때 통증도
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폐렴이 심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찌르는 듯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또 기침할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아프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 이런 증상은 폐 주변 염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통증을 단순 근육통이나 담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폐렴에서는 통증과 함께 호흡 불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가슴 답답함과 숨참, 심한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.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5번째입니다. 노년층 폐렴은 회복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젊을 때는 감염이 생겨도 회복이 비교적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폐렴이 생기면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당뇨와 심장질환,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또 오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거나 움직임이 줄어든 경우에도 폐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문제는 한번 폐렴이 심해지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식사를 못하고 근육량이 줄면서 회복 이후에도 몸 상태가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폐렴은 단순 감기로 생각하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. 6번째입니다. 흡연과 만성 기침은 폐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오랫동안 흡연한 분들은 기관지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평소 기침과 가래가 많은 경우 폐렴이 생겨도 초기에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 만성기관지염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평소에도 기침이 있다 보니 변화를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갑자기 가래 양이 늘어나거나 숨이 더 차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면 반드시 몸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특히 흡연은 폐 기능 저하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몸은 이미 오랫동안 부담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7번째입니다. 폐렴은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. 폐렴은 초기에 대응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.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고령층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기침과 가래가 오래가고 숨참과 심한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. 또 식욕 저하와 무기력감, 의식 변화 같은 증상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기겠지 하며 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. 특히 평소와 다르게 숨이 차고 몸 상태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몸은 이미 위험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건강은 큰 병이 생긴 뒤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. 지금의 작은 변화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.